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자, 문제집 231페이지 4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보시면, 자,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는 스타트 알뜰주유 행복한 체크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47번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형 체크카드 4가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자, 복지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문에 스타트, 알뜰주유, 행복한 체크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행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트, 알뜰주유, 다음에 행복한, 영리한, 뭐,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개인형 체크카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학생증과 관계없는 것, 학생증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 복지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학생증 발급받을 수 없는 건 알뜰주유 발급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지 체크카드는 영리한 체크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는 스타트, 알뜰주유, 행복한인데 행복한은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됐고, 47번 보시면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체크카드를 통해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학생증 발급받을 수 없는 거는 알뜰주유. 그냥 여러분들 학생이 무슨 기름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학생증 발급받을 수 없는 건 알뜰주유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48번 보시면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에는 가족카드와 모바일카드 발급받을 수 없다. 즉 복지카드는, 자, 가족카드, 모바일카드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9번 보시면, 자,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는 학생증, 도서대출,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증 체크카드와 관계해서, 자, 학생증 체크카드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증이나 도서대출,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 교통카드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9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랑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 이렇게 구분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에 있는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보시면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와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를 모두 가족카드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공통점, 그쵸? 여러분들 아까 복지카드 관련해서 가족카드, 모바일카드 발급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학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두 카드 모두 회원의 선택에 따라 선불 교통카드 기능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번 같은 경우는, 자, 교재보다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는 우체국 창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개인형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라든지 우체국 창구 둘 다 가능. 다만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신규 접수,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발급 신청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51번은 O가 되겠네요. 다음 52번은 여러분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한데,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 법인형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와 기능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능, 이게 문제 자체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모두가 아니고 모두입니다. 모두 동일하던데, 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자, 우리 클린 체크카드 있잖아요. 클린 체크카드 법인형 같은 경우는, 자, 클린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십시오. 클린 기능이라는 것은, 자,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업종들 있잖아요. 그러한 제한 업종에 관련해서는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번 보시면, 자, 53번은 여러분들, 자, 뭐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에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 우편 택배, EMS, 우편 구매, 우체국 쇼핑과 같은 순수 우편 서비스는, 자,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0.8% 할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수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그 교재도 나와 있지만 그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 요거는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번 보시면, 자,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와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는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자, 이렇게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데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클린 체크카드 법인형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번 보시면 자,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에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에서 오프라인 우체국 쇼핑, 인터넷 우체국 쇼핑의 경우 자,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0.8% 할인해 준다. 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체크카드에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 표에 있는 내용들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뭐 정확하게 제가 답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각각의 그 중요한 특징들 정도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좀 세부적인 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좀 중요한 것들 여기 특히 문제지에 있는 것 정도만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해서 시험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번 같은 경우는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지문 같아서 여러분들 좀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형에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 오프라인 우체국 쇼핑, 인터넷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우체국 쇼핑 둘 다 0.8% 즉 30만 원 이상이면 자 0.8% 할인해 준다라는 거 꼭 좀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56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용 제한되는 것들 그 클린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이용 제한되는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사우나, 네일아트, 스키장, PC방, 골프 연습장, 오락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그다음 여러분들 뭐 건너뛰시는 분들은 다만 유흥업종,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그 보시면은 위생업종과 관련해서 뭐 이용실, 미용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된다라는 정도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56번 같은 경우는 자 사용 제한되는 것들로서 예시 맞습니다. 그래서 O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 우리 법인 체크 카드와 관련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 카드와 우체국 파트너 체크 카드 자, 법인형 클린과 법인 그냥 일반 법인형은 연간 3억 원 이상 자, 이용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홍보 우표 첩자를 제작해 준다. 얼핏 보면 여러분들 자 빠르게 스킵하시거나 빠르게 보신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연간 3억 원 이상 이용했다고 무조건 200만 원 상당의 어떤 맞춤형 홍보 우표첩을 제작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뭡니까 50개를 추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그렇게 해주는 특별 혜택이 있다 정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형 카드와 관련되는 거다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58번 모바일 체크카드 관련되는 개념이거든요. 뭐 개념은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59번 같은 경우 자 이거는 현재 어디 KT만 지금 발급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60번 보시면 모바일 체크카드는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 등 우체국 개인형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와 같은 우체국 법인형 체크카드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 모바일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60번 정도는 꼭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문제보다도 여러분들 좀 밑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데 특히 모바일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요 4가지 그 관련한 그 개인형 체크 카드와 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개인형 체크 카드에 한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모바일 체크 카드는 우체국 개인형 체크 카드에 한한다. 그래서 4가지 스타트, 알뜰줄, 행복한, 영리한 이렇게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파트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형 체크카드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1번 보시면 우체국 체크 모바일 체크카드는 복지 체크카드, 우체국 학생증,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60번, 61번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2번 같은 경우 우리만 새로 들어온 다드림 체크카드인데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행복카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나 가족카드와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다드림 체크카드는 자 여러분들 뭡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카드 기능, 현금카드 기능 선불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카드, 점자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 다 드리잖아요. 다드림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63번 보시면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는 자 통신사에서 카드 자동 결제를 신청한 경우 이용 금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가 서비스 내용인데 자 이 정도는 저는 꼭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다드림 체크 카드 같은 경우 통신사에서 우리 자동 이체를 하면 여기에서 할인 10% 할인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 경우 그 통신사가 어떤 통신사냐? 자 전 잘 듣도 보도 잘 못했던 그런 통신사인데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형 통신사들이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라는 것까지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63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고요. 다음 64번. 다드림 통장이 복수인 경우 각 조건별 월 최대 제공 포인트를 초과하여 지급한다. 근데 여러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하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번은 자, 요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체국 다드림 체크 카드의 경우 우체국 포인트가 매월 정보센터에서 다드림 통장 포인트로 전환돼서 BC에서 다음 달 5일에 적립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다음 달 BC 해서 5일날 적립된다. 뭐 그런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뭘로 적립되는지 전환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체국 포인트가 다드림 통장 포인트로 전환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드림 통장 포인트가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 순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말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66번 같은 경우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예금과 보험의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서비스 제공한다. 이 경우 현금카드 실적은 제외. 자, 여러분 교통 이용 같은 경우 이것도 뭡니까? 다 제외됩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 교통카드를 써서 여러분들 이용 그 실적은 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근데 여러분 66번 같은 경우 제가 왜 표를 갖다 넣었냐면 우리 앞에서 우체국 다드림 통장에 관해서 그 다드림 통장 같은 경우는 월 얼마입니까? 10,000포인트, 최대 10,000포인트 우리 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금 5,000포인트, 보험 5,000포인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세부 수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공과금이나 적금 같은 그런 자동 이체를 했다. 그러면 최대 2,000포인트다. 그 다음 우체국 다드림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다. 요거는 뭐다? 예금과 관련되는 거. 월 최대 5,000포인트. 그 다음 보험과 관련한 거 역시 마찬가지 자동 이체했다 이러면 2,000포인트. 그러니까 예금이든 보험이든 자동 이체하면 2,000포인트. 그리고 우체국 보험, 연금액 수령을 했다. 자, 연금 관련해서 연금을 어디로? 자, 우리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여기로 수령을 했다. 그럼 최대 3,000포인트. 그래서 보험 역시 마찬가지 월 최대 5,000포인트. 그래서 다드림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예금과 보험 합하여 월 10,000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67번 같은 경우도 좀 다드림 체크카드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좀 꼼꼼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급적 문제 지문화 될 수 있는 건 다 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적립된 포인트는 자 10포인트 이상씩 10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 10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1포인트 이상일 때 1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68번 보시면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 중 우체국 쇼핑, 베이커리 그는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이 가능하고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와 관련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잖아요. 다드림 통장 포인트랑 우체국 포인트 그리고 5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 지금 보시면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베이커리 우리 대형 베이커리 있잖아요. 그런 빵집 그런 경우에는 뭐만 사용할 수 있다?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5포인트 사용할 수 없다. 특히나 다드림 체크카드 관련해서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그 누적이라든지 포인트 관련되는 종류 그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안 헷갈리도록 좀 꼬아서 좀 내더라도 안 헷갈리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8번은 5가 되겠네요. 다음 69번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포인트 사용과 적립이 동시에 가능한 5포인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5포인트는 어디서 운영한다?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5포인트는 자 여러분들 우체국 포인트가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5포인트는 어디? BC 카드에서 멤버십 서비스로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70번, 71번 같은 경우 좀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인트 관련한 종류들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함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2번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는 경우 그래서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5포인트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고 우체국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정확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우체국 다드림 카드 해지하고 탈했습니다. 그러면 5포인트 자격은 별개라잖아요. 5포인트는 자격은 유지가 되고 다만 뭡니까? 우체국 다드림 카드를 해지했기 때문에 우체국 포인트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7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논점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 다드림 통장 개설 후에 다드림 체크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시점부터 자 포인트가 적립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드림 그 통장 개설 그 다음에 체크카드 발급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통장을 먼저 개설하고 그 다음 그 다드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때는 뭐 자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통장 카드 동시에 뭐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통장을 먼저 개설하고 그 다음 카드를 발급받는다 하면 이때부터 우리 실적이 사용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통장 실적 요구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소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부터 쭉 적립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에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다드림 통장 개설 후에 다드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 해당 월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이걸 5일에 포인트로 적립시켜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뒤에 받았다 하더라도 통장 그 발급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립시켜 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드림 카드를 다드림 통장보다 먼저 발급받은 경우 다드림 통장 개설 시점 해당 월의 실적을 이걸 오히려 포인트로 적립시켜 준다. 그래서 다드림 카드 통장 중에 뭘 기준으로 하겠다? 다드림 통장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드림 체크카드 이용자가 보험 서비스 이용하려면 자 여러분들 보험 서비스 전용 카드인 다드림 체크카드 보험 서비스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고객이 작성한 보험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험 서비스 신청 확인서 및 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교재 내용 지문이거든요. 그대로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다드림 체크카드 관련해서 보험 서비스 받으려면 따로 약정 신청서 제출해서 뭐 그 신청 확인서라든지 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자, 76번 같은 경우는 숫자인데,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드림 체크카드, 계속 이제 체크카드 파트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다드림 체크카드와 관련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등록 가능한 보험 계약은 10개가 아니라 20개다. 근데 20개 초과하면 그 중에서 20개를 선택해라. 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7번은 뭐 그냥 보시면 되시고, 뭐 재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보시고, 그 다음 78번 보시면, 자, 이제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네요. 나눔 체크카드, 뭐 여기 또 기능이 있네요.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지만 점자카드, 역시 마찬가지 우리 다드림처럼 점자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름의 어떤 순서를 정해서 뭐 카드 종류로 순서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계속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교재 내용대로 계속 순서를 갖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나중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교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추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 다드림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나눔 체크카드니까 나눔 체크카드 파트 그렇게 좀 보시고. 예, 근데 79번 같은 경우는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 홈페이지에서 정액 또는 일시 기부를 나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 월 최대 1만 원 이상이면 이용 금액의 10%가 아니라 이용 금액의 요거는 30%예요. 특히 나눔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그 부가 서비스 내용, 그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나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부가 서비스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말 그대로 나눔 체크카드. 우리가 어떤 뭐 구세군 자선냄비라든지 그런데 기부했을 때 자, 30%를 자, 캐시백으로 적립 해준다라는 거,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0번 한번 보겠습니다. 80번 보시면, 자,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로 일반 상품 구매했다. 그러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이용 금액의 0.4%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자, 여러분들, 다드림 체크카드와 나눔 체크카드 구분하실 때, 다드림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포인트 세 종류 있었잖아요. 포인트로 지급을 하지만, 나눔 체크카드 같은 경우, 나눔 체크카드 뒤쪽은 다 캐시백입니다. 캐시백 지급한다. 포인트란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그 나눔 체크카드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표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나눔 구분해가지고, 이용 금액의 0.4%, 이용 금액의 30%, 그리고, 예, 그 마지막에 보면 캐시백으로 지급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나눔 체크카드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요 안에 부가 서비스 내용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게 81번 보시면, 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거네요. 그럼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보육료 지원이나 카드 결제는 안 되지만 해당 아동이 정부 지원금의 대상임을 인증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아이행복 체크카드가 아니라 아이행복 전용 카드예요. 전용 카드.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행복 전용 카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82번 그 관련해가지고 전월 사용 실적 얼마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좀 뭐 자세하게 알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월 사용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이면 15,000원 캐시백 입금해준다. 자, 여러분들 아이행복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한번 볼게요. 10,000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죠. 100만 원 이상 사용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이면 15,000원 자 캐시백 지급해준다.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자, 어린이집 유치원, 자, 우리 아이행복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체크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원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른쪽 243페이지 그 표 밑에 전월 이용 실적에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보시면 교통 및 현금 카드 사용에 마찬가지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세금들, 그다음 등록금, 상품권, 선불카드, 그다음 충전금액, 기프트 카드 충전금액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전월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이용 많이 했을 때 그때 뭡니까? 다음 달에 이런 서비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 쓰면 15,000원을 준다. 많이 주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83번은 앞에 개인 그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그 카드 수령을 포함했을 때 처음에 1개월간은 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발급 신청일 때 그 혜택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 발급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혜택이. 카드 수령을 포함 1개월간은 전월 이용 실적이 없더라도 5,000원의 자, 통합 할인 한도를 제공해 준다. 맞을까요? 자, 요거 아이행복 체크카드 공부하시다 보면, 자, 좀 색다른 게 있다 그러면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건 1개월간이 아니라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 전월 이용 실적이 없더라도 5,000원 통합 할인 한도 제공,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4번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84번 같은 경우, 자, 타카드사에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신청한 고객이, 자, 좀 타카드사에 아이행복 체크카드 받았어요. 아이행복 카드 받고 바우처까지 신청했다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별도로 바우처 신청도 또 해야 되나?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체국에서 자, 카드 신청은 가능하지만 별도 바우처 신청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5번 그 전월 이용 살적 산정 제외되는 거 그거 확인을 하셨고, 그다음 86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를 주민센터 우체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 정부 보육료 유학비 수령을 위한 본인 자격 확인. 그다음 바우처 신청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히려 이런 본인 자격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이 정부 보육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는 오히려 우체국보다 어디가 더 잘할까요? 주민센터 이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라든지 복지로 여기서만 가능하다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86번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7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88번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종류별 중복 발급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중복 발급되는 거 거의 없는데, 자, 요거 우리 아이행복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중복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타사에서 아이행복 카드 받았더라도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해설 한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종류별 중복 발급 가능. 근데 동일 카드에서 같은 종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서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9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자, 체크카드 사용 시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체 결제 금액과 함께 학부모 부담금이 마이너스,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금만 결제 금액으로 표시된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 문제 강의 때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우리 수험 지탱 입장에서 보셔야 될 때, 글자 수가 작은 거는 작게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4글자고, 유치원 3글자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부담금만 표시되는 거, 즉 글자 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뭐다? 유치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제 금액에다가 학부모 부담금까지 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뭡니까? 글자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집.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89번은 거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90번 보시면 아이행복 전용카드, 아이행복 카드와 서비스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이행복 전용카드, 아이행복 카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서비스가 같다라고 되는데, 제가 여기 교재도 그렇게 돼 있지만,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서비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카드 종류 자체는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교재 내용에서는 카드 서비스가 상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상이란 말은 서로 다르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다란 말은 틀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아이행복 전용카드 같은 건 발급 대상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만 7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발급 대상이 된다. 그게 아니라 아이행복 전용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아동 복지 시설이나 아동 단독 세대 보호 시설 입소 동반 아동 계좌 압류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그 아이행복 카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급 대상 꼭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나 또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계좌 압류자에 한해서만 발급 처리해 준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92번, 뭐, 그렇게 함께 보시면 되고, 93번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월 이용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4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우체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이행복카드 전용카드는 주민센터 복지로 아이사랑 보위포털, 우체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아이행복 체크카드가 우체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죠. 다른 곳에서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스 한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주민센터, 복지로, 아이사랑, 보위포털,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 반면 아이행복카드 전용카드는 자 이게 중요하네요. 공공 채널 또는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 시에는 정부 보행료, 유학비 수령을 위한 본인 자격 확인 및 바우처 신청을 해서 공공 채널에서 그러니까 공공 채널에 가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최초 한 번 정도 방문이 필수적이다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6번 이것도 뭐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96번 보시면 자 국민행복 체크카드 파트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3개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신 출산, 두 번째가 육아교육, 세 번째가 그린 세 가지의 부가 서비스 타입이 있으며 선택한 부가 서비스 타입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 한번 정하면 변경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죠. 한번 선택했다. 내가 지금은 이 타입이 나에게 혜택이 많으니까 이걸 쓰겠지만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꾸면 됩니다. 다만 그 변경을 하고 되는 월 1회 그러니까 막 한 달에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월 1회 바꾸고 그리고 변경된 서비스는 변경 신청을 하자마자 다음에 다른 그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변경된 서비스 좀 체크할게요. 변경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월 1회 변경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97번이 같은 내용이죠. 변경된 서비스 접수 후 바로 적용된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번 기존 바우처별로 지정 카드를 발급하였던 것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여 한 장의 카드로 복수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자, 복수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카드다. 국민행복.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여러 바우처가 있던 것을 자, 우리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한 거 국민행복카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우처 내용과 관련해서 공부하셔야 될 게 국민행복카드 파트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99번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각주의 놀이공원 서비스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B타입, 그러니까 놀이공원 서비스는 자 B타입, B타입 뭡니까? 임신 출산이 아니라 육아, 교육이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B타입에서 그 놀이공원 그 현장 할인, 그 50% 현장 할인 서비스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0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말장난 같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국민행복 체크카드 중요한 파트니까 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A타입, B타입의 통합 한도, 할인 한도의 기준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B 타입 같고 C타입 다르다. 그 정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A, B타입은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합 할인 한도 기준이 AB는 같고 C는 다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1번 보시면 후불 교통요금, 제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정부 지원금, 매출, 우체국 이용 금액은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도 적립에서 제외되는 것들 계속 실적, 교통금액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됐었고, 세금 있잖아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세금류, 그 다음 등록금, 그 다음 정부 지원금, 매출,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체국 이용 금액 같은 경우는, 자, 에코머니 포인트에서 그 실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2번 출산 관련 행사 초대. 자, 출산 관련 왠지 그냥 임신 출산과 관련되는 경우 같잖아요. 그래서 A타입 그 임신 출산, B타입 육아 교육을 선택한 경우에만 제공하고 C타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출산 관련 행사입니다. 출산 관련 행사는 자, 어느 타입을 선택하더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공통 사항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공통 서비스 좀 체크를 하시라고 이런 박스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린카드 멤버십, 키즈파크, 유아 등 온라인 쇼핑몰 할인, 출산 관련 행사 초대 서비스는 선택한 서비스 타입과는 무관하게 모두 제공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3번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이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에서 자, 카드 수령을 포함 몇 개월? 2개월간은 전월 이용 실적 상관없다. 우리 앞에랑 똑같네요. 그래서 전월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A, B, C 타입은 모두 5,000원의 통합 할인 한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기억할게요. 우체국 행복 체크카드는 자,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2개월간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A, B 타입은 5,000원, C 타입은 10,000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통합 할인 한도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자, 발급받은 후 2개월간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A, B 타입은 5,000원의 통합 할인 한도, C 타입은 10,000원의 통합 할인 한도 적용 좀 구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104번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5번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번 보시면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는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바우처 신청의 경우에는 자, 임신 출산 진료비와 보육료 육아 학비의 바우처 신청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106번도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국민행복 체크카드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맞습니다. 근데 바우처는 뭐만 가능하다? 자, 이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만 가능하지 보육료, 육아학비 바우처 신청은 안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 107번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자,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에서 우체국이 아닌 다른 채널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BC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청처와 관련해서 그 표 있잖아요. 참, 이게 요건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따로 이제 뭐 같이 불러드리면서 암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 우리 일단 107번 정도만이라도 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은 자,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그죠? BC카드사에서 오프라인 그 건강보험공단 지사, 그 다음에 BC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도 이런 문제를 넣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표를 한번 좀 그렇게 좀 보세요. 보시고 표 자체에서 여러분 좀 나름 특이한 것들, 온라인으로만 신청되는 거는 청소년 임신, 출산 진료비네요. 그다음 오프라인은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 다 고려되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신청처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 저도 뭐 여기까지는 뭐 암기를 하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그 동시 신청이냐 별도 신청이냐 카드와 관련해서 그게 일단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우처 관련해서 6가지 있다라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다만 여기 그 신청 채널 있잖아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혹시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남겨되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셨다가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체크 카드 파트에서는 자 여러분 이번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곤란을 겪는 분도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기출 문제도 출제 안 됐는데 이걸 굳이 공부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기출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더 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맥시멈 2문제고 그럼 보통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 가능할 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나름 정리하시고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여력이 없는 분들은 그 친정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봐두시고 꼭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뭐 확실하게 다른 지문을 확실하게 알면 뭐 이 지문도 우리 알 수 있으니까요. 자 108번 보시면 우체국 국민행보 체크카드에서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비의 경우 바우처뿐만 아니라 동시에 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는 이게 별도 신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구정본에서 공고가 난 다음에 그 바뀐 부분, 그 새로 추가 공고 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저귀랑 조제분유 관련된 바우처는 카드와 동시 신청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9번 보시면 우체국 국민행보 체크카드에서 바우처 신청은 바우처에 따릅니다. 카드 발급과 별도로 신청해야 되며 동시에 신청. 그럼 문제 자체가 참 저질이죠. 그럼 바우처에 따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10번, 112번 뭐 이런 것들은 동시 신청 가능한 거 이런 거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우처도 순서대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임신, 출산, 진료비, 그 다음 청소년 임신, 출산, 진료비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육료, 육아학비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렇게 되고 다음에 우리 이렇게 조제 분유 그다음 지역 난방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네 가지 동시 신청 가능한 게 임신 출산 관련되는 거 그냥 임신 출산 진료비 그다음 청소년의 임신 출산 진료비 그다음 이번에 새로 올라온 뭡니까 기저귀 조제 분유 그다음 난방 에너지 이렇게 네 개가 뭡니까? 카드와 동시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고 나머지 두 개는 별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바우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런 문제니까 쭉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11번은 보시면 바우처 신청이나 카드 발급은 대리인. 자, 카드 발급은 대리인이 하면 안 돼요. 카드 발급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바우처 신청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카드 발급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113번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해지 환원 등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해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해지할 때 꼭 우체국에서만 해지해야 되나? 자, 인터넷 뱅킹은 안 되는가? 그때 인터넷 뱅킹 가능하다는 정도.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113번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기 쉽구나라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4번 국외에서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취업 중이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외 여행 중이나 취업 중이자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허용 안 된다. 신청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 115번 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해지됐어요. 근데 임신 확인서로 재등록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존에 해지 처리됐던 임신 확인서로 다시 그걸 가지고 재등록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17번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롯데카드에서 우체국으로 전환하면 두 카드로 자유롭게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큰 카드 회사들 있잖아요. 기타 카드,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해서 BC카드 회사랑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그냥 여러분들 대기업 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카드사 크게 큰 대기업 두 개, 롯데랑 삼성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롯데카드, 삼성카드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기존에 BC카드류에 있는 거 쭉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요것만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됐다 그러면 여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BC카드 내에서 만약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뭡니까?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117페이지 보시면 117번 보시면 자, 롯데카드에서 우체국, 롯데카드는 기타, 즉 대기업이잖아요. 우체국.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뭐만 사용할 수 있다? 우체국만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두 카드 자유롭게 바우처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118번은 NH농협,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뭡니까? 비식 위탁 카드사로서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두 카드 자유롭게 바우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되는 것들, 요 에너지, 특히 난방 에너지 바우처 관련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실물카드, 가상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실물카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돼서 자, 우리 실물카드, 가상카드가 어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물카드가 아니라 그 가상카드죠. 119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0번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년 내내 한도, 1년 내내가 아니라 그때만 여러분 4개월, 그러니까 매년 11월에서 2월이 아니라 12월에서 3월까지 그때 한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12월에 자동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12월에 자동으로 한도 생성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번 난방에너지 바우처에서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의 경우에는 가상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난방에너지에 관련되는 그 에너지의 종류 있잖아요. 6가지.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전기하고 도시가스, 전기하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연탄, LPG, 등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이렇게. 자, 이건 순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아까 카드가 여러분들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실물 카드와 가상카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상카드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냥 그러니까 이 3가지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거. LPG, 등유 이렇게 보시고, 자, 지역 난방은 자, 실물 카드 사용할 수 없다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피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돼. 즉 뭐냐면 연탄, LPG, 등유는 가상카드 안 돼.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실물 카드 안 돼.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둘 다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 내용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전기 같은 경우 정말 세부적으로 한다면 지역 전기 공급자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설마 거기까지 나올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번 보시면 지역 난방 실물카드 결제 가능, 가상카드 사용할 수 없다. 반대죠. 지역 난방은 실물카드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 사용 가능 그렇게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3번은 좀 약간 다시 국민행복 체크카드인데 임신 확인서 같은 경우 신청서 별도로 얼마만큼 보관하겠다? 1년 6개월 보관하겠다. 뭐 그냥 여러분들 나름 1년 6개월이라는 그게 좀 의미를 두시고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124번, 125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자,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에서 결제 요청 금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바우처 잔액 한도에서 원래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바우처 잔액이 30만 원인데 50만 원치, 자, 50만 원 했던 진료비라니까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큰 경우 차액은 일반 결제가 되며 결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바우처를 포함한 전체 금액 모두 승인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 잔액이 지금 30만 원인데 결제 요청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뭡니까? 2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요 결제 계좌에서 일반 결제로 만약에 여기 결제 계좌에서 잔액이 30만 원 있다. 잔액이 10만 원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바우처 잔액이 30만 원인데 결제 요청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잔액이 30만 원 있으니까 그 결제 일반 계좌에서 잔액이 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50만 원 그냥 전부 승인 나고 여기는 뭡니까? 20만 원 빠져 10만 원 이제 남게 되겠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우처 잔액이 30만 원이고 결제 요청 금액이 50만 원인데 지금 일반 결제 계좌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2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만 원이 빠져나오고 그럼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전체가 승인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115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실 게 127번 볼게요. 127번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의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는 선발급 신청뿐만 아니라 후발급 신청 이런데 자 이거 꼭 좀 체크할게요. 청소년 교통카드는 후발급 신청만 가능하다. 후발급 신청만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128번은 그 개념 좀 보셔야 되죠. 국민행복카드, 보조금 전용 카드. 자, 보조금 전용 카드는 뭐만? 그렇죠. 바우처만 사용하도록 한 카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9까지 연결해서 128, 129번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국민행복 보조금 전용 카드는 우체국 계좌가 있기만 하면, 근데 우체국 계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체크카드 발급할 수 없는 고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 보조금 전용 카드 가지고 논점 3가지 먼저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우처 사용 위한 전용 카드, 그다음 우체국 계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우체국 계좌 없어도 우체국 계좌 필요 없다. 그다음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없는 고객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체크카드 마지막에는 체크카드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그게 뭐 정복하지 못할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크카드가 오히려 다른 거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 우편법에 그 세세한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 뭐 규격, 우편물의 규격이나 그런 것들 세세한 것보다도 오히려 체크카드 파트가 오히려 여러분 공부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처음에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니까 그 우편 파트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계속 앞에 공부하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또 앞에 처음 공부하시다가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그 앞부분이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우편물 규격 같은 거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세세한 숫자 그 암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체크카드 파트가 출제할 그 가능성이 더 높고 공부하기도 더 수월하다는 거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마지막이 이제 우리 동네 플러스. 자, 플러스 체크카드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1, 2, 3 타입 있습니다. 근데 1, 2, 3 타입은 모두 상품권 제외, 모바일 온라인 결제 포함입니다. 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1, 2, 3 공통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민 행복 체크카드하고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2번 보시면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의 부가 서비스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적용된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적용된다. 자, 여기 좀 죄송한데 말장난 맞습니다. 이거는 카드 발급일이 아니라 카드 발급하고 난 다음, 즉 이길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는 내가 카드 발급받다. 그때부터 그럼 내가 쓴 게 그런 혜택을 주어지냐? 그건 아니고 카드 발급일 다음 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번은 부가 서비스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플러스니까 우리 그 모 플러스 있잖아요. 뭐 그 큰 회사, 큰 대형마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마트 이용은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의 부가 서비스의 어떤 타입에 해당되지도 않고 중소형 마트는 모든 타입에 해당된다. 그게 아니라 1, 2, 3 타입 모두 뭡니까? 대형마트 사용했을 때 10%의 어떤 캐시백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134번 보시면 또 실적 제외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통합 할인한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관련해가지고 제가 박스에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좀 보셔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실적에서 제외되는구나 라는 정도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서 또 보셨다가 앞으로 돌아가셨다 보셨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134, 135번까지 그런 실적 내용 관련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136번 보시면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에서 통합 할인 한도는 매월 1일 생성되고 매월 말일 소멸되지만 잔여 할인 한도는 2월 되어 다음 달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참 좋겠죠. 잔여 할인 한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2월 해줍니까? 2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사용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예, 136번은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261페이지 우체국 현금 및 제휴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카드, 에브리지 원 플러스 카드는 하나의 카드에 전자통장, 현금 IC카드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IC칩 기반의 편리한 카드이다. 맞습니다. 우리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이건 신용 기능은 없죠. 신용 기능은 없고 또 보안성이 낮다 아니에요. 보안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보안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현금카드 에브리지 원 플러스 카드입니다. 에브리지 원 플러스 카드는 전자통장, 현금 IC카드, 보험카드 기능, 티머니 기능. 자, 여러분 굵은 글씨들 위주로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브리지 원 하나 가지고 다 포함이 되네요. 뭐가 한다? 전자통장, 그 다음 현금 카드, 그 다음 보험카드, 그 다음 티머니까지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좀 보시고, 이게 기출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작은 내용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근데 우체국 에브리지 1+ 카드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거, 이런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구나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 다음 3번 보시면, 자, 이거 우체국 보험정서 10개까지 수록이 가능하다라고, 10개가 아니라, 자, 이거는 20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261번 보시면, 자, 현금 IC카드 기능하고 보험카드 기능 그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랑 밑줄, 그 다음에 전자통장 기능까지 저렇게 다 있네요. 그래서 20개, 10개, 20개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 눈에 보실 눈에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자통장 같은 경우 계좌 20개까지 수록 가능하다. 20개. 통장이 입금 계좌가 20개 있으면 그렇죠. 20개까지 자 수록 가능하다. 그 다음에 IC카드 같은 경우는 자 현금 IC카드에 우체국 예금 계좌 10개, 보험금보다 보험정서 20개. 그래서 전자통장 관련해서 20개, IC카드만 10개고 그 다음 보험정서 관련해서는 20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20, 10, 20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다시 3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정서를 10개까지 수록 가능하다. 보험정서는 10개가 아니라 20개였잖아요. 현금 IC카드가 10개였다. 꼭 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 됐던 것도 여러분들 기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확인하시면 되고, 5번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 5개 카드사 9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특히 신한카드 정도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신한, 롯데, 현대, 하나카드 이렇게 제휴 체크 카드가 있다. 우리 그 발급 연령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급 연령과 관련해서 신한카드하고 그 하나 그 카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야 18살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한이 몇 살이죠? 14살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삼성, 롯데, 현대가 18세, 그리고 하나가 19세였잖아요.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예요. 그냥 체크카드가 아니라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일 때. 근데 어쨌든 카드사는 5개, 그 다음 종류는 9개. 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좀 문제를 낸 거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는 자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므로, 자 보세요. 정부 연계 카드 같은 경우 즉시 발급 받는 게 원칙이다. 정부 연계는 여러분 아닙니다. 후발급이고, 정부 연계가 뭐냐? 자, 왼쪽 표 262쪽에 왼쪽 표 보시면 신한카드 있으면 정부 연계, 정부 정책 연계 카드. 자, 뭐가 있습니까? 하물 운전자 복지 체크, 하물 운전자, 개인 택시 운전자,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체크 카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구나. 요거는 후발급, 정부 연계 정책 관련되는 거는 후발급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7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카드는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정부 연계 카드의 경우는 카드사를 통해 후발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6번 설명이죠. 맞습니다. 근데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카드도 카드사를 통해 발급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나 국가유공자 복지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 정보가 있는 그곳에서 발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유공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공자는 보훈처, 그 보훈센터 이런 데서, 보훈지청이구나, 보훈지청 이런 데서 여러분들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휴 체크 카드와 여러분 제휴 신용카드 구분할 때 신용불량자 제휴 체크 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충분히 혼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9번 보시면 카드사에 관계없이 모두 만 14세 이상 아니라 했죠. 만 14세 이상은 신한, 그다음에 만 19세 이상 하나, SK, 나머지 3개의 카드사는 18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자,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는, 이제 신용카드는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만 19세 이상의 우체국 요금을 내금 자면 누구나, 자, 여러분 신용카드는 누구나 아니죠. 신용 있는 자,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자, 그렇게 카드 사에 따른 어떤 심사 처리 후에 발급될지 않을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고 누구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이용 시 최초 발급 후에 1개월간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다라고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로 남기랍시오.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래서 제휴 신용카드 발급받았다? 그러면 주요 서비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받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각종 할인 혜택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체국 CD기를 통한
이용 수수료 면제, 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 발급 후에 3개월간 타행 어떤 이체, 거래 이체를 이행 하는데 그때 수수료 면제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인출, 그다음 우체국 간 이체할 때는 영업 시간 외에 수수료 면제. 요거는 기한 제한이 없죠. 그래서 타행 이체, 그렇죠. 타행 이체 요 경우에 3개월간 우체국 간 이용실 때는 영업 시간 위에 영업 시간 밖이라도 영업시간 범위 외라도 그 수수료가 없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체국 제휴신용카드의 어떤 주요 서비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5번, 16번은 여러분 제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휴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그 비교하시면 되고, 17번 법인이나 임의단체의 경우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제휴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없다. 발급받을 수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임의단체 같은 경우도 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뭘 해라?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 뒤에 밑에 있는 표 있잖아요. 자,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땡큐죠. 여러분들 뭐 암기 부담도 줄고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휴 체크카드, 제휴 신용카드, 뭐 대상, 기준, 범위, 한도, 연회비 이런 것도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OX뿐만 아니라 뒤쪽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우리 참고만 공동용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